가요계의 거목 송대관 씨 장례식장에서 충격적 비극 발생. 태진아, 장윤정 고인 부인 실신 후 병원 이송. 가요계의 큰 별이자 전설적인 가수 송대관 씨의 장례식이 9일 서울 추모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장례식장은 슬픔을 넘어 충격적인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고인과 오랜 친분을 지녔던 가수 태진아와 장윤정, 그리고 고인의 부인이 심한 슬픔으로 인해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송대관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가요계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고인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태진아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빈소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너무 깊어 결국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윤정 또한 고인의 빈소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애도를 표하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고인의 부인 역시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도 비통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인과 함께 사대천왕으로 불리던 태진아는 지난 여름 현철을 떠나보낸 데 이어 또 한 번 동료를 잃은 충격으로 황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윤정은 고인의 빈소 앞에서 울먹이며 선배님의 따뜻한 모습이 너무 그립다 고 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고인의 부인은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던 탓인지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팬은 송대관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 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팬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건강을 걱정한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대관 씨는 오랜 기간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전국 노래자랑이었는데, MC 남희석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송대관 선배님은 팬들과 시청자를 너무나도 생각하셨던 분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현재 태진아, 장윤정 고인의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추가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한편 송대관 씨의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정해졌으며, 많은 이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일제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초를 겪었던 송영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에 남다른 재능이 있던 송대관은 서울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해 졸업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신문 배달, 이발소 보조 등 여러 일을 하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레코드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혹독한 무명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러던 중 오아시스 레코드의 사장 손진석을 만나 그의 일을 도우며 가수로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앨범을 내고도 행사 출연료가 5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무명 시절을 보내며 그는 나훈아를 보며 나에게도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속 간절함을 담아 부른 노래가 바로 해뜰 날입니다. 송대관은 이 노래로 긴 무명 생활을 청산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결혼 후 인기가 점차 식고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주요 수입원이었던 극장 리사이틀 수익이 줄어들며 생계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에 그는 잠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삭의 아내가 배달통을 들고 직접 배달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 송대관은 결국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생활 초기에는 직업이 없었던 송대관 대신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그는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각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일에 나섰고, 샌드위치 전문점과 슈퍼마켓 여러 곳을 운영하며 점차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버지니아에서 쇼핑몰을 구입해 큰돈을 벌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정되자 이유 없이 몸이 쇠약해지며 병원에서 향수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송대관의 아내가 부동산 사업 실패로 무려 28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면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2013년 사기 사건에 휘말렸지만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함을 벗은 적도 있었죠. 당시 송대관은 수입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돈이 많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 관리를 잘못했다. 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아내가 여러 투자를 벌이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송대관은 아끼던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낼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집을 잃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하면서 진돗개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강원도의 넓은 골프 연습장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는 진돗개들이 그렇게 울었다. 나는 빚지고 망하면서도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통곡했다. 며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송대관은 평생을 비참하게 보냈지만 생애 마지막에 장례식이 망가지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송대관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500억 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송대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유산 중 내 몫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조문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송대관의 가족들은 물론 태진아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까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송대관의 법적 아내와 아들, 딸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끝까지 자신이 송대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유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진아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그녀를 부축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선 온갖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했던 만큼 혹시 과거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송대관은 한때 미국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었고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라며 여러 가지 억측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송대관의 가족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대관의 딸은 울분을 토하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분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문제의 남성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나는 송대관의 아들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